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고통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당신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를 재생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이 중단된다. 현재의 감각 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가 바뀌어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변형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내뿜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만 느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감지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말과 함께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관심이 생각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상대방의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느낀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즉,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점에서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된 두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각에 교차로에서 만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몇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서 고통체가 맡은 역할은 도로 위 분노, 로드 레이지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는 등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으로 변한다. 많은 폭력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전 세계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것은 전혀 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마치 뭔가에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아직까지 본 사건은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그 원인입니다. 저의 의뢰인의 고통체가 활성화된 것이며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범인은 그가 아닙니다. 그의 고통체가 한 짓입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변론한 변호사는 없었지만 머지않아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은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무의식 상태에서 한 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진화라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진리일 뿐이다.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진화 과정의 일부이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넓은 그림에서는 고통제 역시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다. 이 순간의 존재함. 30대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만으로도 이미 그녀의 미소 띤 얼굴과 공손한 태도 뒤에 가려진 고통이 전해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다 1초 만에 미소는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이내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외롭고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가득하다고 했다. 분노와 슬픔도 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다. 나는 곧바로 그녀의 고통이 현재의 생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고통체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고통체라는 색 유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감정적인 고통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둘 다에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를 키우고 있음을 볼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몹시 불행한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짐임을 어느 차원에선가 깨달았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몸 내부에 있는 느낌으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불행한 생각과 불행한 인생 이야기라는 생요리를 통하지 말고 직접 그 감정을 느껴보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지 불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마지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싫다.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이미 있는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이 첨가될 뿐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느끼는 것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금방이라도 일어나 돌아갈 것 같은 모습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요, 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되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인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그 불행인가요? 불행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불행해지는 것 또한 불행을 쌓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없습니까? 그녀는 다시금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느낌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은가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1분여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장에 갑자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군요. 나는 여전히 불행하지만 그래도 그 불행 주위에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 불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불행 주위에 공간이 생긴다는 표현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 공간은 현지의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 나는 그 이상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녀가 그 경험과 함께 하도록 해주었다. 이윽고 그녀는 이해했다. 자신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 느낌, 그 오래된 고통의 감정과 동일화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의 지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만든 불행한 나라는 이야기와도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녀 개인의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이, 현존의 차원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이다. 불행한 이야기가 없이는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녀의 불행이 끝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게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감정에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질 때만 불행이다. 우리의 상담이 끝났을 때 나는 또 한 명의 인간 존재 안에서 현존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기뻤다. 우리가 인간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의식의 차원을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또한 고통체와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의식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그의 고통체가 줄어드는 것도 나는 목격했다. 방문객이 떠나고 몇 분 뒤 전달할 것이 있어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 친구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겁고 음울한 에너지가 느껴져. 토할 것만 같아. 창문을 열고 향을 피우는 게 좋겠어. 나는 방금 전 여기서 매우 단단한 고통체를 가진 사람에게서 에너지의 심각한 분출을 목격했으며 지금 느끼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상담 도중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구는 더 이상 들으려고도 머물려고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났다. 나는 창문을 열어둔 채 근처의 작은 인도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고통체도 어느 차원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처럼 구체적인 형태로 확인되는 것에 놀랄 따름이었다.